네, 여러분, 함수라는 말은 지겹도록 들었죠. 우리가 이때까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다음 함수에 무엇을 구하라, 1차 함수에, 2차 함수에, 매개 변수 함수에, 무슨 함수에, 무슨 삼각 함수에, 로그 함수에, 함수라는 말은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함수란 게 무엇이고, 그 중에서 1차 함수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함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function입니다. function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무슨 기능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리고 함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fx 이렇게 쓰잖아요. 그 f가 function의 준말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f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function, 함수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가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이 박스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뭔가 울컥울컥 뭔가를 작동을 해가지고 뭔가 톡 튀어나와요. 뭔가를 한 개를 집어넣어주면 뭔가 한 개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수예요. 보통은 이제 수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꼭 그 수식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란 걸 탁 집어넣었더니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서울이라는 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걸 넣었더니 툭 튀어나와서 도쿄가 나왔단 말이죠. 대충 알겠어요. 뭔 줄, 그죠? 어떤 나라를 집어넣으면은 그것의 수도가 나오는 어떤 함수예요. 그것도 함수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집어넣어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수학으로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함수란 뭐냐? 어떤 변수, 변할 수 있는 값이죠. 아무 때나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기능을 발휘해서, 어떤 함수 작용을 해서 이 말입니다. 새로운 값을, 그 변수 값을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값을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개 변수, 내지는 어떤 변수가 들어가면 함수 처리를 해서 처리한 결과값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어떤 x 값이 있고 거기 튀어나오는 값을 y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를 집어넣었는데 튀어나오는 것은 1이 탁 튀어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b를 집어넣었는데 이 값은 예를 들어서 2가 튀어나왔어요. 오케이. c를 집어넣었는데 3이 튀어나왔어요. 오케이. 이런 건 다 함수죠. 그런데 어떤 게 함수가 아니냐 그러면 a를 집어넣었는데 어떨 때는 1이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2가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됐다. 1도 되고 2도 된다.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한 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다. 자, 또 어떨 때 함수가 아니냐 그러면 자, 이번에는 b를 집어넣는데 b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두 개가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도 안 돼요. 안 나오는 것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 이거 함수라 그랬죠.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5 있어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4, 5가 있어도 나중에 이거는 대응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Y쪽에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함수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변수, 독립적인 변수값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한 개가 탁탁 튀어나온 것이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건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b가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b는 2로 안 가고 1로 갔어요. 자, a도 1로 나오고 b도 1로 나왔어요.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이것도 함수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a를 넣었더니 1이 나왔어요. b를 넣었더니 또 한 개가 나온 거예요. c를 넣었더니 또 다른 값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c도 전부 다 한 개가 튀어나오는 1이 나오고 이것도 다 함수예요. 무조건 하나를 집어넣으면 한 개가 튀어나오면 함수예요. 여기가 얼마나 많이 남아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함수긴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아니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1대1 함수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이런 것도 없고 딱 없고 하나는 한 개씩 딱 대응되는 거. 1대1 하나는 한 개씩 딱 대응되는 거.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1대1 함수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역함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함수는 나중에 문제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4가 한 개 남았다. 그러면 만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4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어야지만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함수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fx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fx, function of x,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fx가 튀어나와요. 다시 말해서 x를 탁 집어넣으면은 결과값 y가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fx, 즉 x를 어떤 펑션을 거쳐서 나온 값을 이걸 x라는 걸 딱 집어넣으면 어떤 펑션을 거쳐서 이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x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온다? 이 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fx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이걸 y라고 쓰기도 합니다. y가 튀어나온다는 거. y는 fx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왜 fx라고 쓰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a를 집어넣으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럼 a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x를 집어넣으면 fx가 되고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그럼 fa가 나오겠죠. a를 집어넣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3을 집어넣으면 F3이 나오겠죠. 그쵸? 3을 집어넣으면 F3이 나오는 것이죠. A를 집어넣으면 FA가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을 집어넣는데 어떤 펑션이 5배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을 딱 집어넣으면 펑션을 5배를 곱하니까 탁 튀어나오는 게 얼마나 튀어나와요? 50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5배를 곱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적으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x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하면 될까요? x를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하면 될까요? 5x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fx는 5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변수가 한 개만 존재하는데 변수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x나 y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펑션,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합이 돼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는 한 개가 들어가지만 어떤 함수는 두 개가 들어가서 한 개가 튀어나오는 함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들어가서 한 개가 튀어나오는 함수. 예를 들어서 그 두 개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두 개를 더해서 나온다.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sum ff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한 개다 그래서 fx라고 이야기하고 변수가 두 개다 그러면 f, x, y 즉 xy가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는 뭐가 될까요? 여기 함수는 두 개를 더하는 것이죠. 그럼 x 더하기 y가 되는 것이죠. 다양한 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수 3개, 4개, 5개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런 감수인데 여기에 두 개의 변수가 아니고 한 개의 변수 x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x제곱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fx라는 함수 1차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x 1차 함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리터에 물이 담겨 있어요. 10리터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럴 때 어항에 물을 이렇게 붓는데 어떤 속도로 붓느냐 그러면 매분 어항의 속도를 붓는데 매분 2리터씩 붓는 거예요. 매분 2리터씩 붓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 색깔로 바꿀까요? 매분 2리터의 물을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얘가 이 어항에 10리터가 딱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물을 부었어요. 그럼 1분 후에는 2리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럼 12리터가 되겠죠? 1분 후에는 12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2리터가 되겠습니다. 1분 후에는 자, 여기 보면 X분 지난 후에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X분이 됐고, 이거는 Y리터가 되겠습니다. Y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0분일 적에는 10리터가 되겠죠. 처음에. 1분 지나면 12리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 지나면 또 2리터가 더 들어가니까 14리터가 될 겁니다. 2분 지나면 14리터가 될 겁니다. 3분 지나면 16, 18,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x와 y 사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존재할까요? 이걸 x라 그러고 y라 그래 봅시다. 어떤 관계가 존재할까요?
x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 x가 0을 집어넣으면 10이 탁 튀어나와요. 1을 집어넣으면 12가 튀어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14가 튀어나와요. 이거 보통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모르겠죠. 요거를 1배, 2배 이렇게 증가될 때 얘는 1 증가되고 1 증가되면 얘가 2씩 증가되죠. 1씩 증가되면 2씩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x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x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이게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얘가 1씩 증가될 때 얘가 2씩 증가된다는 걸 알면 2x가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차 함수일 경우에는 1차 함수일 경우에는 2x가 들어가고, 근데 그냥 2x라고 하면 문제는 0일 때는 0, 1일 적에는 2, 2일 적에는 4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0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 10이 됐죠. 0일 경우에도 10이 돼야 돼. 0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데 10이 되기 위해서는 1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가 1 증가될 때마다 2씩 증가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x가 나오고, 제로일 경우를 집어넣었더니 10이 됐을 경우에 10이 됐다. 이렇게 해서 2x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구해보자라고 하면 2x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2x 플러스 10. 그래서 이게 y와 x와의 관계는 지금 1차 함수이라는 것입니다. 1차 함수. 자, 그래서 문제는 식을 나타내보자. y는 2x 플러스 1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나오는 값이 y는 function of x인데, 이 x가 어떻게 처음에 들어간 x수의 2배를 해서 더하기 10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요 x의 차수가 제곱항이 아닌 무조건 1차로 되는 것을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x가 될 수, 예를 들어서 이것을 3리터씩 집어넣으면 3x가 되겠죠. 4리터씩 4x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X라고 씁니다. AX. 그러고 예를 들어 처음에 10리터가 아니라 6리터가 들었으면 2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2하고 10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집어넣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y 이꼬르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x의 위의 차수가 한 차수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제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함수. 이런 fx를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 x 플러스 b. 그렇다면 y 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y ax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 ax 그래프. y x 그래프는 뭡니까? y x는 뭐냐 그러면 x가 0일지에는 0, 1일지에는 1, 1일지에는 1, 2일지에는 2, 3일지에는 3 이렇죠. 그래서 y x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y x 그죠? y x. 또는 y 예를 들어서 2분의 1x가 존재할 수 있고 y 2x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x. y 2x는 뭡니까? 2x는 x를 집어넣으면 1,2가 되는 거죠. 1일찍이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를 집어넣으면 뭡니까? y 4죠. 그럼 요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코 0, 2점을 지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게 y 2x라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2분의 1x는 뭡니까? 1일 경우에는 2분의 1, 2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1, 3을 집어넣으면 3을 집으면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4를 집어넣어야지만이 이제 2가 되는 것이죠.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1차 함수 y ax, y a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즉 0일 때는 0으로 지나가고, 그죠? 0일 때는 0으로 지나가고, a가 커지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고, a가 작아지면 기울기가 작아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y
y 이꼬로 예를 들어서 y 이꼬로 뭐 2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y가 그 값에서 x가 나온 y 이꼴 2x라는 것에서 무조건 1씩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1씩 더 0을 집어넣으면 1인 거예요. 1씩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원래는 2가 돼야 되는데 3이 돼야 된다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항상 1보다 1이 더해져야 된다. 요거보다도 항상 이만큼, 1만큼씩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1만큼씩 이렇게. 1만큼씩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즉, y 꼴 2x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지만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위로 y축으로 1만큼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2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1만큼씩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 꼴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마이너스 x예요. y 꼴 마이너스 x예요. y 꼴은 마이너스 x인데 y 꼴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나요?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여기서부터 무조건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1만큼씩 올리면 돼요. y 꼴 y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것이죠. 평행이동 시키면. 자, 그렇게 해보면 y 이퀄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y 이퀄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y 이퀄 ax 그래프에서 y 이퀄 ax 그래프에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b가 음수면 내리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서 y 이퀄 x 플러스 b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이 축이 있습니다.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y 이퀄 ax 플러스 b를 쭉 쓰면 여기 y 이꼴로 ax 플러스 b를 씁니다. ax 플러스 b를 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든지 지 마음대로 그려줄 수 있겠죠. 뭐 ax에서 b만큼 왔다 갔다 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이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 이걸 내가 알고 싶어요. 이걸 알고 싶어요. 그걸 알고 싶으면 다시 이것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축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 수직선에 있어서 자, 이거 하지 맙시다. 자, 수직선 x축에 있어서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축에 있어서 이거는 0을 이야기하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x 이퀄 0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축을 하나 쫙 끄면 이게 y축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x축이고 이건 y축이라고 이야기했죠. y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나? x축은 얼마입니까? x축의 좌표는 무조건 0입니다. 이거. x축의 좌표는 무조건 0입니다. 여기도. 즉 y축만 바뀌는 것이죠. 즉 여기 적은 좌표는 무조건 0,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항상 0, 얼마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은. x축은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럼 x가 2라 해봅시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나? 이 점은 어떻게 되나? 이 점은 전부 다, x는 전부 다 2, 얼마, y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는 2, 0, 2, 2, 4,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야? 이 축은 뭐야? 이 축은 항상 x축은 마이너스 3을 이야기를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이야기하고, y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y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y축의 좌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y가 제로고, 이거는 y가 1이고, y가 2고, y가 3인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이 점의 좌표는 x는 잘 모르겠지만 y축의 좌표는 항상 3이라는 거예요. 3. 요즘 항상 y는 3이라는 거예요. y는 항상 2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는 항상 2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이 점에 있어서 그러면 x축의 y좌표는 얼마예요? x축의 y좌표는 항상 y좌표는 제로죠. 그러니까 y 이꼴 제로에 해당되는 것이 x축입니다. y 이꼴 제로에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x축이 줄을 쫙 그으면 돼요. 여기. 자, 그럼 y축의 그래프는 뭘까요? y축의 그래프는 뭘까요? x가 항상 제로인 것이죠. 그럼 x 이꼴 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x 이꼴 제로. 즉 y축은 x 이꼴 제로고 x축은 y 이꼴 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y 이꼴 제로. 다시.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y 이꼴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잡힙니다.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자, 요 점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 점. 다시 말해서 y축과 만나는 지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y축과 만나는 지점의 y좌표는 얼마입니까? 몇에서 만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 지점은 뭘까요? x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y축은 뭐야? x값이 제로일 때라 그랬죠. 그래서 이 x값을 제로를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이, 1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1이. 그럼 이 지점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지점은. 이건 뭐야? x축과 만나는 x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값이죠. 자, 그러면 x축의 y좌표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y값이 제로라 그랬어요. y값이 제로일지 볼 때 x값은 마이너스 1이죠. 0 이꼬로 x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는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용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절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절자는 뭐 절단한다 할 때 절자란 말이죠. 절단한다. x축을 착 절단할 때 만나는 지점이라 절편이라 이야기해. 자, x절편은 뭐 x축과 만나는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x절편은 마이너스 1, y절편은 1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이야기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x절편,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y 이꼬로 2x 플러스 1에서 y절편을 구해볼까요? y절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x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x값이 제로일 때 x값이 제로죠? x값이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y는 4가 되죠. 이거는 4구나. 다시 말해서 이것은 0,4구나. 이 말이죠. 0,4를 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x절편은 뭡니까? x절편은 y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은 값이거든요. y를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0은 2x 플러스 4. 즉,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건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이 점은 x는 마이너스 2이고, y는 제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0,4를 지나고 마이너스 2,0를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보통 y절편은 4고, x절편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일차함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x절편은 어때요? y 이꼴 제로를 대입하고 y절편은 함수에서 x 이꼴 제로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x절편은 y 이꼴 제로를 대입한 x값이고 y절편은 x 이꼴 제로를 대입한 y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 함수 y 이꼴 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y 이꼴로 2x 플러스 1을 한번 볼까요? y 이꼴 2x 플러스 1을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x절편 얼마입니까? x절편 다시 말해서 y절편 얼마입니까? y축과 만나는 점 x를 제로를 집어넣죠. y 이꼴 1, 1이구나. 1이다. 1. 그 다음 x절편 얼마입니까? y 이꼴 제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은 제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렇게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좌표입니다. x절편, y절편을 다 구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냥 쫙 이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 이것이 y 이꼴로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마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프입니다.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x가 1 증가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1차 함수에 있어서는 0에서 1을 증가하거나 1에서 2를 증가하거나 2에서 3을 증가하거나 y가 증가하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x가 제로일 경우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x가 제로일 경우에는 이게 x죠, y죠. x가 제로일 경우에는 얼마? 1이었죠. x가 1일 경우에는 3이죠.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마 증가했어요? 2 증가했구나. 2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요게 1이라고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a입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는 것이 여기 해보니까 2가 증가됐죠. 2죠. 2입니다. 2입니다. 그 값이 기울기라는 거예요. x가 1일지 y. 자,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산을 올라갈 때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높아가는 것이죠. 기울기가 낮다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다시 말해서 수평으로 갈 때 수직으로 증가되는 양이 작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양을 볼 건데, 쉽게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하느냐를 보면 기울기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라는 거 알았죠. x가 1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x가 여기서 1, 0, 1일 때 3, x가 2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x가 2일 경우에는 5가 됐죠. 그러면 x가 2 증가하면 y는 얼마 증가하나요? y는 4 증가해요. 1 증가하면 2 증가했는데 2 증가하면 4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서 x의 증가량을 나눠주면 항상 이게 기하분수라면 1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말은 결과적으로 x가 1 증가할지 y는 얼마 증가하느냐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편하냐 하면 사실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렇게 나눠도 되지만 x가 1 증가할지 y가 얼마 증가하느냐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x 앞에 뭐예요? 2가 있으면 x가 1 증가할 때 2씩 증가됐죠. 여기 3이 있으면 1 증가할 때 3이 증가되죠. 여기 4가 있으면 4가 증가. 그래서 이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이 값, 다시 말해서 a, 이게 기울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y x 플러스 b에서 a는 기울기고 b는 뭐였죠? 아까 전에 우리가 뭐였죠? x가 제로를 집어넣었을 적에 만나는 거. x가 제로를 집어넣었을 적에 만나는 이 점의 좌표. 이걸 뭐라 그랬죠? x가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x가 제로 이게 없어지잖아요. y는 b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y 절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y x 플러스 b에서 a는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b는 y 절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y 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양수이다.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나요? x가 증가할 때마다 y도 증가하는 것이죠. 양수니까. 안 그렇겠어요? x가 증가하니까 y도 증가하는 것이죠. 근데 x가 이게 기울기가 음수다. 예를 들어서 y 이꼬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1이다라고 합시다. x가 1 증가하면 y는 마이너스로 증가하는 거예요. 0에서 0이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에서 1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1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 1 증가하면 마이너스 2가 증가되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리막이다라는 거예요. 내리막. 증가하면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 아래로 향한다는 겁니다. 아래로 향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기울기가 같다고 칩시다. 이 기울기가 같다. 다시 말해서 y꼴로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하고 y꼴로 3x 빼기 뭐 4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y꼴로 3x 플러스 1은 이렇게 될 겁니다. 3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때요? 이 두 개는 항상 평행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100만 1000만을 가더라도 절대로 만나지 않는 평행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거나 일치한다는 것은 즉 y 절편까지도 똑같으면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로 뭐란가 하면 평행한 두 일차함수는 기울기는 서로 같다. 서로 같은 말이죠. 1번이나 2번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x 이꼴 p, x 이꼴 q의 그래프 아주 독특한데 y 이꼴 ax 플러스 b에서 ax 플러스 b에서 만일에 a 이꼴은 제로라고 칩시다. a 이꼴 제로라 그러면 y 이꼴 어떤 b, 즉 어떤 숫자만 딱 튀어나오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 기울기가 제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울기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제로가 됐다는 것은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더 작아진다, 음수가 된다는 거죠. 더 작아진다는 것은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울기가 제로가 됐다는 것은 평평하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거. 그러면서 y절편이 b다. 아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울기가 제로이면서 y절편이 b다. y절편이 b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y = q다라고 하면 y절편이 q이면서 이렇게 되는 걸. x축이 평행한 놈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y = q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무슨 말이에요? y가 제로를 이야기하고 y가 1을 2를 3을 y가 4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y = 4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 = 4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x고 이게 y라 그러면 y = 4 이라면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 이게 y = 4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말로 x = 3의 그래프는 뭐예요? x = 3은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x가 3 x가 3 x가 p이라면 x가 p이면서 y축이 평행한 이 축이 되는 것이 이게 x = p, y = q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함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용수철이 있습니다. 처음에 용수철은 4cm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kg을 딱 달았는데 얘가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느냐 했더니 얘가 전체 길이가 10cm가 되었네요. 10cm 맞죠? 3kg 달았더니 이 크기가 10cm가 된 거예요. 10cm가. 6kg 달았더니 16cm가 된 거예요. 16cm가 된 거예요. 9kg 달았더니 22cm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x라고 두고 늘어난 길이를 y라고 두면서 이 표를 그리면 이 표가 딱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표가 딱 그려지는 것이죠. 문제는 무게가 13kg 되었을 적에는 몇 cm가 될지 물어봐요. 13kg가 됐을 적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3, 6, 9, 12, 15 이렇게 됩니다만 13kg가 됐을 적에는 우리가 지금 3cm씩 증가됐기 때문에 13kg는 지금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수를 정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함수를 구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x로 두고 무엇을 y로 두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무게를 단 거를 즉 킬로그램을 x라고 두고 늘어난 길이를 y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무게가 x 킬로그램일 적에 용수철의 길이를 y cm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니까 이건 선형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1차 함수로 늘어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쭉쭉쭉 같이 늘어나니까 자, x가 3씩 증가될 때 y는 얼마 증가됩니까? 6씩 증가되겠네요. 그쵸? 몇 배로 증가되죠? 몇 배로 증가되죠? x가 3씩 증가되면 y는 6씩 증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x가 x만큼 증가되면 y는 얼마만큼 증가돼요? 2x만큼 증가돼요. 즉 3이 증가되면 6씩 증가되니까 6이 증가되면은 12가 증가됐잖아요. 12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6이 증가되면 12가 되고 3이 증가되면 6x가 됐으니까 x가 증가되면 2x가 되는 거죠. 이건 y = 2x 더하기 자 x가 제로일 경우는 얼마예요? 4죠. 제로일 경우는 4. 2x 플러스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y = 2x 플러스 4다. 그래서 그 그래프는 y = 2x 플러스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문제는 무게는 뭐죠? 무게가 13kg 됐을 적에 x가 얼마? 1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 13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3 더하기 4니까 30. 오케이. 이게 13cm가 되면은 13kg이 되면은 30cm까지 늘어난다는 것이죠. 30cm까지. 이거 나중에 이렇게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되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무게를 딱 놔버리면 욕실에 다시 4cm로 탁 돌아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갔을 때 근데 용수철이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나도 다시 안 돌아갈 수도 있지요. 그걸 나중에 뭐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학교 가면 많이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나오면 다시 4cm로 돌아간다를 지금 전제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30cm까지 늘어났는데 다시 쭉 해서 4cm까지 줄어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섭씨 온도, 화씨 온도도 일체 함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섭씨 온도는 뭡니까? 섭씨 온도는 뭡니까? 섭씨 온도는 이 왜 섭씨고 화씨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게 다 한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 중국식으로 발음하니까 섭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섭씨성을 가진 뭐 이런 그 사람이 말한 온도 이 말이고요. 또 화 이거는 중국식으로 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씨성을 가진 그 사람이 말한 온도 이래서 화씨, 서씨 이 말입니다. 자, 섭씨 온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느 점은 0도고 끓는 점은 100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할 등분을 100등분을 한 걸 이야기합니다. 화씨 온도는 어느 점을 32도 페른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32F고요. 그 다음에 도 F고요. 화씨 온도는 212도 F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씁니다만은 0도 100도 이걸 씁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아직도 페른하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여름철에 한 40도 가까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걸 40도를 따져보면 한 1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사이를 우리 관계식을 구해보자. 자, 섭씨 온도를 X라고 부르고 화씨 온도를 Y라고 그려보자. 이거의 관계에 의해서 구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y 꼴 ax 플러스 b를 쓸 때 y 꼴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으면 그릴 수 있습니까? 점이 2개만 있으면 그 두 지점을 잇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즉 x절편이 하나 있고 y절편이 하나 있으면 쭉 꺼버리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지점이라도 두 지점만 있으면 두 점을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그려져 있느냐 그러면 x가 섭씨 온도고 y가 화씨 온도일지게 0,32가 하나 그려져 있고 100,212도 이게 100이면 212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0,32 x는 0,0일지게 32죠. 그 다음에 x가 100일지게 212죠.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y 꼴 x 플러스 b에서 a는 뭐죠? 기울기라 그랬죠. 즉 x가 증가될 때마다 y가 증가되는 겁니다. x는 뭐예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하면 됩니다. 사실 x가 1 증가할지 y가 얼마 증가하느냐를 알면 좋겠는데 지금 그건 모르잖아요. 대신 우리가 아는 게 뭐였어요? 100 증가할 때 180이 증가된다는 거 알아요. 즉 100 증가할 때 0에서 100 증가할지 y는 32에서 212만큼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x는 이만큼이에요. 이게 델타 x예요. 그럼 델타 y, 즉 y축 증가량은 이만큼이에요. 여기 얼마야? 요게 180이고 그죠? 요게 180이고 요게 100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80, 즉 얼마예요? 100분의 180이니까 얘는 1.8, 기울기는 1.8이구나. a는 1.8이구나. 두 번째, b는 뭐예요? 이거 y절편입니다. y절편은 x가 제일 경우 얼마였어요? 32였어요. 오케이. 플러스 32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것은 b는 32, 즉 y, 즉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서 1.8을 곱해서 32를 더하면 되겠다. 즉 우리가 한 40도 정도 됐다라고 하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40에 이게 40 곱하기 1.8을 하게 되면 48이 30, 72 곱하기 더하기 30, 104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도씨 정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자기 미국에서는 약 104도 페른하이트까지 펄펄 내일은 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1차 방정식하고 우리가 방정식 배웠잖아요. 1차 방정식하고 그래프하고 1차 함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x 플러스 y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래프는 y 꼴 a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죠. 그래서 y에서 넘깁시다. 그래서 y 넘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y 넘기면 마이너스. 자, 이게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것이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더라. 오케이.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는 3이더라. 기울기는 3이 마이너스 3이더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어요. 요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해보면 x절편 y꼴을 제로를 집어넣죠. y꼴을 제로를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여기 1이니까.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나는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y절편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만일에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45도 되게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팔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그리고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서의 이 절편은 얼마일까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죠? 자, x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1, y절편은 1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쭉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다. 이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그래프 위의 점은 뭘 의미합니까? 그래프 위의 점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 몇 점이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겠죠.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서 요 지점 한번 보고 요 지점 얼마예요? 요 지점을 해봤더니 요 지점은 마이너스 1,2예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1,2예요. 요 지점의 그래프를 봤더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 봅시다. 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는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제로. 성립이 되죠? 무슨 말이냐? 여 위에 있는 지점들은 모두 다 요 점에 있는 값들은 모두 다 여 안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점들입니다. 그래프가 뭐였죠? 그래프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이은 게 그래프입니다. 즉, 이 초록색 선은 이 식을 모두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식 모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것까지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옛날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했습니다. 옛날이 아닌 지난 시간에. 자, x 더하기 2y는 4, 3x 마이너스 y는 5. 이 연립방정식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를 다 대봅시다. 2를 다 곱해봅시다. 그래서 6x 빼기 2y는 10이다.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대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없어졌죠? 그러면 7x는 14 해서 x는 2. 그죠? y는 얼마야? y는 x를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는 y는 1 이렇게 되네요. y는 1 이렇게 되네요. 여기 그래 2를 집어넣었더니 y는 1 이렇게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x는 2, y는 1 이렇게 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프를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의미는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이 그래프. x는 x 더하기 2y는 4.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되겠습니다. 자, y절편은 1이고 y절편은 참 2고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x절편은 y꼴을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y꼴을 제로를 집어 x는 4.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나타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할래요. 그냥 아예 여기서 x절편 얼마예요? y꼴 제로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x는 4죠? x는 4. 빨간색 볼게요. y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y절편은 x를 제로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2y는 4, 2죠. 2.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는 선을 쫙 그었어요. 그 다음 이거 볼게요. x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x절편은 y꼴을 제로 집어넣으면 x는 3분의 5 하나 딱 껐어요. 3분의 5.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x를 제로로 집었습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는 선을 쫙 그었습니다. 쫙 그었습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다시 볼게요. 자, 1번 빨간색 선은 뭘 의미합니까? 빨간색 선은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의 좌표입니다. 자, 파란색 선은 뭘 의미합니까? 2번 선은 뭡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의 좌표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의 좌표가 여기 있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의 좌표는 이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요 점의 좌표는 1식을 요거는 만족하죠. 그렇지만 2는 만족 못하죠. 이 점은 2는 만족하지만 1은 만족 못하죠. 그런데 요 점 어떨까요? 교점 어떨까요? 교점은 1 만족하죠. 2도 만족하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를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것도. 즉 이것의 그래프와 이것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라 하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이고 그래프 2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입니다. 두 개의 교점은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립 방정식의 해이다 이 말입니다. 연립 방정식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하고 관계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x 제곱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만은 이 함수는 뭐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직선이 안 나오고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함수는 y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직선이고 이거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나중에 2차 함수라는 걸 곧 배울 겁니다만은 이런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은 몇 개가 나오나요?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와 이것의 답이 몇 개라는 거예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답이 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과 연립 방정식의 해는 같은 말이다. 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잡히고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잡히니까 두 개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연립 방정식 1차 함수가 뭔지 연립 방정식이 1차 함수가 뭔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뭔지 그리고 연립 방정식의 값과 해와 답과 연립 방정식의 답과 그래프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